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에 이제 여기 있는 마이크로비트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비트 캠 화면 보이시죠? 이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해서 이제 부품을 연결해 볼 건데 각종 부품들을 연결하려면 아웃클립으로 연결해가 사용할 수 있는데 아웃클립은 선이 몇 가닥 연결 못 합니다. 이 마이크로비트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서 이제 아두이노처럼 각종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캠 화면을 봐주세요. 캠 화면 보면 제가 여기 보입니까? 저는 뺄게요. 이렇게 돼 있는 그 확, 보드를 이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출력이라 하죠. 입출력 핀입니다. 이게 아이오 입출력 아이오 하죠. 입출력 핀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비트를 여기에 꽂으면 돼요.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꽂기 이전에 이거를 요 위에 있는 돌출된 핀들을 이용해도 되고요. 뒤에 핀들을 이용해도 되는데 뭔가 좀 디테일하게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빵판 보입니까? 이게 이제 빵판인데요. 빵판 중앙에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정중앙에 빵판을 자세히 보면 홈이 있죠. 중간에 홈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등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를 요 뒤에 이제 결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LED가 하늘 방향으로 보도록 해야 돼요. 하늘 방향. 그죠? 이게 제 거는 보면 여기에 뭐 하트하고 0이 표시되는데 이 LED가 바닥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예요. 캠 화면을 잘 봐주세요. 캠 화면이 작으면 더블 클릭하면 커져요. 다시 이제 우리 코드나 화면을 보고 할 땐 또 화면을 또 더블 클릭하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요 캠 화면을 보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할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전자 관련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빵판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제 프리징을 가져왔는데요. 이 프리징으로 실물 갖고 설명하기보다는 프리징으로 갖고 설명하기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캠으로 이렇게 보는 거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선 연결하는 것들, 선이 막 엉키고 사진 형태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징을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빵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걸 제가 많이 뜯어봤어요. 뜯으면요, 요 뒤에 우리 클립 같은 거 있죠. 클립 같이 이게 말 그대로 철사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쇠가 전기가 통하죠. 쇳덩어리는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면요. 눌러봐요. 이 구멍 5개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5개가 전기가 우리는 이게 구멍 빵빵 뚫려 있지만 뒷면에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5개씩 연결돼 있어요. 여기도 눌러볼까요? 5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5개씩.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캠에 있는 브레드보드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5개씩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중간에 턱이 있죠. 중간에 턱이 있습니다. 그럼 요 5개와 이 5개는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 5개와 요 5개는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턱이 이제 경계선이 되죠. 그리고 빵판 보면요. 우리가 브레드보드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요.
제일 위에 두 줄, 제일 아래쪽에 두 줄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줄을 눌러보세요. 이거는 전부 다 한 줄이 전체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긴 철사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줄 통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한 줄 통으로. 밑에도 눌러볼까요? 이것도 한 줄 통으로, 이것도 한 줄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약하면 어떻게 빵판에 전기가 어떻게 흐를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가운데, 이 빵판의 가운데 영역에 있는 것들은 전부 5개씩 이렇게 한 세트를 이루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5개씩. 그리고 아래 위에, 아래 두 줄, 위에 두 줄, 이거는 전부 다 가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로로. 그러니까 아래 위에 두 줄씩은 가로로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것들은 전부 5줄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빵판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빵판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는데요. 또 좀 이따가 이제 부품하고 연결해가 또 빵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부품을 우리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 LED예요. 이 LED. LED입니다. 자, 요 LED가 부품통에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거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LED를 끄집어내 보면 한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뭐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좀 큰 걸로 넣는데 보면 여기 캠 화면에 보입니까? 요렇게 여기 작은 게 있고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큰 거는 아무래도 잘 보이죠. 좀 실수각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큰 거를 쓰는데요. 요거 LED인데 요거 뭐 10파이짜리라 하죠. 10파이라 하는데요. 요 LED를 보면요. 여기 언제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요 LED가 요 불킬락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부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LED는 극성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죠. 이렇게 LED 다리가 있는데 긴 거와 짧은 다리가 있어요. 우리 실물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좀 길어요, 한쪽이. 한쪽이 좀 짧고. 그죠?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뮬레이트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기니까 휘어져 있죠. 한눈에 봐도 길다라는 표시잖아요. 긴 것과 짧은 게 있는데 극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긴 다리는 플러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짧은 거는 마이너스, 긴 다리는 플러스를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할 때 건전지 같은 게 있는데요. 요런 건전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요렇게. 여기 기본 원리인데요. 요렇게. 검은색 먼저 연결할게요. 검은색도 이렇게 끌어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빨간색도 이쪽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요. 예. 요거는 지금 잘 안 움직이는데 나중에 빵판에 붙였을 때 자세히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사실 어떻습니까? 연결할 때 이 고정시키기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빵판에 꽂으면 돼요. 이렇게 딱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꽂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 꽂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꽂으면 돼요. 여기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어디든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건전지를 연결해 볼게요. 이제는 좀 연결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여기 빵판에 놓고 아마 요쪽에 마이너스. 요게 긴 다리니까 마이너스 꽂는다 했죠. 그리고 여기 꽂아도 되고 여기 꽂아도 되고 여기 꽂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얘들은 전기가 똑같이 흐르잖아요. 5개는. 그러니까 밑에 아래 어디 꽂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꽂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 듣고
듣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LED는 몇 볼트의 전기가 흐르느냐 하면요. 1.8에서 2볼트, 2.2 사이. 평균 2볼트가 흐른다고 보면 돼요. 1.8에서 한 2볼트 사이에 전기가 들어가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게 LED입니다. 자, 요렇게 건전지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얘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2볼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2볼트인데 그러면 2볼트보다 많은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2볼트보다 많이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예전에는 이 LED 말고 꼬마 전구 갖고 건전지 갖고 막 실습을 해요. 그래서 건전지를 직렬로도 연결하고 병렬로도 연결하는데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증가해요. 뭐 1.5볼트를 가로로 연결해가 두 개 연결하면 3볼트 뭐 이렇게 자꾸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전에 꼬마 전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연결할수록 막 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밝아지고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또 연결하다 보면 중간에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탁 끊어져가 전구를 못 쓰게 돼요. 너무 전기를 과하게 공급하니까 이 전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LED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제가 아두이노로 설명할게요. 설명은 아두이노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 에뮬레이트가 구하기가 이게 프리징이 아두이노 위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마이크로비트로 실습할 거예요. 근데 설명하기에는 이게 훨씬 이해하기 괜찮을 것 같아가 하는데요. 아두이노가 됐든 마이크로비트가 됐든 이 보드로 이걸 킬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됐든 마이크로비트가 됐든 이 보드로 킬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공급하느냐면요. 요 GND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우리 그 암수 케이블 갖고 여기에 꽂고 여기 꽂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5볼트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안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례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것만 좀 주의하면 전자부품 다룰 때 위험한 거 없어요. 위험한 것도 없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기본만 딱 잘 잡히면 나머지는 진도를 되게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연결하면요. 얘가 보세요.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설명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5볼트죠? 잘 보세요. 5볼트예요. 그러면 여기 선 따라 5볼트 전기가 흐릅니다. 쭉 흐르다가 이 선도 전부 다 5볼트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뭡니까? GND는 0볼트라고 보면 돼요. 쭉 따라가 0볼트. 그러면 우리 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여기 전기가 탁 켜지는 원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여기서 만나겠죠. 여기 선 따라 올라가고 선 따라 올라가서 여기 중앙에 만나가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이거 5볼트죠. 얘는 감당할 수 있는 게 2볼트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터진다? 예, 물론 나갈 수도 있어요. 얘가 나가요. 근데 이렇게 근데 잘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 이게 일시적으로 좀 켜져요. 왜냐하면요. 어느 정도 어떤 부품이든 처음에는 좀 버틸 수 있는 뭐라 할까 체력 같은 느낌.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는 버텨요. 그러니까 켜져요. 그러니까 켜지는구나 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뭐냐면요. 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두이노가 나가요.
물론 보드도 자체도 뭐가 있냐면요. 레귤레이트 같은 게 있어가 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버텨요. 어느 정도 버팁니다. 버티는데 얘도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얘도 나가요. 나갈 때 그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설명할게요. 이게 보드 같은 걸 나갈 때 조짐이 있어요. 요것만 주의하면요. 뭐 하드웨어 같은 거 되게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짐이 어떻게 있느냐면 이렇게 이건 잘못 연결한 거예요. 결론은 잘못 연결한 건데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아두이노가 아니면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잘못 연결하면 뜨거워져요. 처음에 뜨거워져요. 얘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요. 근데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걸 잘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을 다 빼가 아 잘못 연결했구나 하고 다시 꽂으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놔두는 거예요. 뜨거운 상태를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타는 냄새가 나요. 진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도 안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연기가 나요. 단계가.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수천 일 이상 이렇게 강의하러 나가고 뭐 만져보고 몇 년에 걸쳐 만져보고 이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 마지막에 연기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뜨거워질 때 빼면 상관없어요. 뜨거워진다 싶으면 빨리 빼주세요. 이건 주의사항이에요. 뭐 보드 만지다가 열이 많이 발생하면 빼주세요. 그러면 뜨거운 정도 하면 어느 정도를 뜨거운 걸 말해요? 하면 우리가 만져보면요. 사람 체온 같이 이렇게 따뜻한 건 괜찮아요. 따뜻한 거. 사람 체온 같이 만지면 좀 따뜻하다. 이 정도의 느낌은 괜찮은데 뭔가 만지면 조금 사람이 느낄 때 괴로운 느낌이 있죠. 아 뜨거? 이런 느낌 들면 빼세요. 이 무조건 빼야 됩니다. 아 뜨거? 이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 사람이 이렇게 만져서도 아 뜨거? 이 소리가 나올 정도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 날 때 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안에 이게 타는 과정이라서요. 그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 살아날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망가지는 과정이라서요.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고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냄새 날 때는 빼면 제가 볼 때 확률이 한 반반 정도였어요. 반 정도가 뭐 못 쓰고요. 반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는 형태가 됐는데요. 연기 나면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요. 연기가 나면. 부품에서 연기가 나면 거의 회로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못 써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 크게 보면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연기 났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연기 났는데 얘가 최대한 버텨주고 있는데 얘가 연기 나가 어차피 망했네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컴퓨터 연결돼 있죠. 그래서 내 컴퓨터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은 항상 염두에 두고 부품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만 기억하신다면 제일 먼저 그거 먼저 기억해야죠. 뜨거워지는 단계. 이때 수습할수록 고수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냄새 나면 빨리 빼는 게 우선입니다. 그죠? 연기 날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연기 나거나 이게 탄다라는 거잖아요. 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선은 상관없어요. 주로 다른 선은 상관없는데 부품을 연결하면 부품에 뭐를 공급해야 됩니까? 전기를 공급해야 되죠.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선 플러스 특히 GND와 5V 이 부분은 주의해가 봐야 돼요. 보통 선 4가닥 정도 있다 하면 보통 전원선이 2가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이 GND와 5V를 주의해야 돼요. 요것만 잘 연결하면 나머지 선은 좀 잘못 꽂아도 뭐 열은 발생 안 합니다. 동작은 안 하겠죠? 그러면 다시 천천히 차근차근 뺐다가 다시 꽂아가 동작시키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건 전원선 다룰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은 주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요. 보세요. 이렇게.
5V 가죠. 이게 요렇게가 요 안에 5V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2V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2V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저항을 쓰는 겁니다. 저항. 저항. 저항요. 제가 이 부품통에 두 종류의 저항 용도를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이 저항도 어떤 용량이라 해야 되나? 이게 있어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란 뜻이 뭡니까? 국어 사전적인 느낌으로 저항하면 뭔가를 저항한다. 이건 뭐예요? 전기가 흐르는 걸 막는 거죠. 완전히 막진 않습니다. 그냥 이 종류에 따라 어떤 거는 많이 막고요. 저항 종류에 따라 어떤 건 조금만 막아요. 근데 어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저항을 쓰냐면 220옴짜리입니다. 220옴짜리는 우리가 요 정도만 알아놓읍시다. 빨빨 갈색. 요 띠를 보고 그 저항의 이 단위가 옴이거든요. 몇 옴짜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빨빨 갈색으로 된 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주로 전기를 킬 때 많이 쓰는 거예요. 225옴이나 330옴 정도 쓰는 건데요. 우리가 다른 종류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건 CK입니다. 아주 큰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CK를 달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많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거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몰라요. 근데 손으로 막고 보면 희미하게 켜져 있어요. CK 정도 쓰면요. 그래서 전기 흐름을 많이 막아가 이 불이 안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켜지려고 하면 어떤 걸 써야 돼요? 220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할 때 대부분의 저항은 당분간 225옴을 쓰니까 우리가 색깔만 알아놓으면 돼요. 빨빨 갈색인 저항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면 여기 5V입니다. 여기 5V예요. 그러면 요 선도 전부 5V예요. 다섯 개도. 이것도 5V입니다. 근데 이 전기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저항을 통과하면서 5V가 감소가 돼요. 요 줄은 전부 다 2V가 흘러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요 5V를 통과해서 요 줄은 전부 다 2V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면 전기가 잘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키면 전기가 잘 들어옵니다. 우리는 좀 이따가 저하고 같이 마이크로비트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가 잘 들어와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시간에 이론하는 수업을 잘 들어야 부품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불이 들어와요. 5V 연결하면요. 5V에 연결하면 무조건 불이 들어와요.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 3.3V 이렇게 3V짜리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3.3V가 흐르고 이 저항을 통과해서 여기에서 약 2V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비트 3V, 3.3V 여기 연결해도 이 전원이 잘 들어와요. LED가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보통은 여기 5V나 3.3V 여기에 연결 잘 안 해요. 어디에 연결하느냐면요. 보통 이런 핀들이 있죠. 이런 핀들이 있습니다. 이런 핀들에 연결해요. 제가 7번에 연결할게요. 이렇게. 자, 요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7번에 연결하면 이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기 연결하면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다룰 때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는요. 전기가 항상 흐르는 걸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걸 부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는 뭐예요?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 전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불을 항상 켭니까? 아니면 항상 끕니까? 켰다 껐다 이게 더 많을까? 당연하죠. 전기를 흘렸다 끊었다 흘렀다 끊었다 이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7번 핀을 통해가 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컴퓨터는 0과 1만 줄 수 있어요. 이진수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내보내면 얘가 전기가 5V가 흘러가 요 선 요 중에 아무 데나 꽂아도 됩니다. 요 줄은 전부 다 5V가 흘러요. 그럼 저항을 통과해가 2V가 들어가서 전기가 흘러요. 그럼 여기다 1을 주면 어떻게 돼요? 1을 주면 얘가 다시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을 주면 켜지고 0을 주면 꺼지고 1은 켜지고 0은 꺼지고 요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뭘 달아요? 이 LED 대신에 모터 달아요. 마찬가지예요. 1을 주면 어떻게 돼요? 모터가 돌아갑니다. 0을 주면요. 어떻게 돼요? 0을 주면 모터가 정지합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1을 주면 이 부품들이 동작을 하고요. 여기 신호 0을 주면 이 부품들이 정지를 합니다. 이러한 개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비트로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전자기초의 원리는 동일해요. 마이크로비트뿐만 아니라 뭐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우리 그 마이크로 시스템 그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처럼 굉장히 소형 컴퓨터 있죠. 극소형 컴퓨터들. 그런 컴퓨터들은 전부 다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이크로비트만 다뤄봤는데 다른 거 못 다루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만 잘 알아놓으면 뭐 이런 종류 많잖아요. 뭐 어떤 특정 보드 같은 거 미니 보드 하나 사가 그죠?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나머지는 다루는데 금방 배워요. 조금 그 부품마다 어떤 특징적인 부분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가장 기초예요. 요거를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그거예요. 뭔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거 없을까요? 뭔가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자, 이게 모터예요. 모터입니다. 모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을 주면 모터가 돌아가요. 0을 주면 정지해요. 자, 모터로 우리 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 선풍기도 만들고, 2개가 RC카 같은 거 만들고, 4개 달아서 드론도 만들고. 우리가 뭔가 동작이나 이렇게 역동적인 걸 구성할 때 모터를 써요.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죠. 뭘까요? 이걸로 선풍기 만든다. 모터 달아가. 1 주니까 선풍기 돌아가요. 0 주니까 꺼져요. 불편해요. 왜? 1 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그럼 욕심 생기는 거죠. 뭐죠? 아, 좀 약하게도 하고 싶고 중간 속도도 하고 싶고. 차도 운전하면요. 우리 전기차 많죠. 보통 이제 어, 모터로 이렇게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0 주면 정지, 1 주면 최고 속도. 이렇게 하면 사고 나요. 차도. 속도 조절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얼마 모터를 천천히 회전하고 조금 더 전기를 가하니까 조금 더 빨리, 조금 전기를 더 가하니까 더 빨리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요. PWM이라 해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해가 폭을 변조시키는 겁니다. 펄스의 폭을 변조시키는 거예요. 변조시켜가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우리가 디지털 파형 같으면 0과 1만 돼요. 0과 1. 그러면 0과 1 하면 2단계밖에 없죠. 0과 1 하면 2단계밖에 없어요. 0이나 1이 되는데요. 0과 1 사이를 막 쪼개는 거예요. 여러 단계로. 여러 단계로 막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이 PWM이
어떤 거는 8비트로 쪼개면 0에 2의 8승은 256입니다. 0에서 256까지 나눠가 쓸 수 있어요. 255까지요. 그리고 어떤 부품은 0에서 10비트로 쪼갤 수 있습니다. 2의 10승은 1024예요. 그래서 1023까지 이러면 1024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요게 PWM이라는 거예요. 이 PWM이라는 게 여기다가 좀 전에 0을 주니까 모터가 정지했습니다. 1을 주니까 모터가 제일 빨리 돌았어요. 그러면 8비트짜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PWM 값이 8비트인 거는 0을 주면 정지. 128 정도 주니까 막 중간 속도로 돌다가 255를 주니까 최대 속도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PWM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건 10비트예요.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우노나 나노 같은 경우는 8비트스가 요 범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와이파이 모듈이 달려 있거나 해가 뭐 32비트 형태로 된 것들은 다 10비트를 써요. 마이크로비트 또한 그 32비트 ARM을 쓰고 있는데요. 얘도 이제 10비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리면 됩니까? 0이면 정지고요. 한 500, 한 12 정도 하면 중간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23 하면 최대 속도가 나오겠죠. 물론 여기 중간 조금 뭐 빠른 편에 속하는 뭐 780 뭐 이런 식으로 뭐 900 얼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숫자를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전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모터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LED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0 주면 꺼지고 1 주면 켜지고 이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PWM을 이용해 가지고 뭐 0을 주면 물론 꺼지겠죠? 뭐 30 주니까 약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희미하게 불이 켜졌어요. 60 주니까 조금 뭐 덜 희미해요. 뭐 127 정도 주니까 중간 밝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뭐 255 최대 밝기 뭐 등등 이렇게 얘의 불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PWM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요게 지금까지 설명했는 거는 전자기초 전체를 놓고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설명했고요. 이제는 마이크로비트 중심으로 한번 볼 거예요. 마이크로비트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미지를 보였는데요. 우리는 요게 하얀색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구글에서 구글링해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크게 확대했는 그림이죠. 요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리 어떻게 쓰면 돼요? 그 아두이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연결하면 되죠. 여기 3V예요. 마이크로비트 3V죠? 우리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건 뭐예요? G 그라운드죠.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하고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하면 여기 G에 연결하고요. 얘는 3V에 연결합니다. 3V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GND는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니까 여기도 GND 있잖아요. 여기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핀들 있죠. 0번 핀, 차례대로 1, 2, 3, 4, 5 회가 우리가 여러 개의 핀을 쓸 수 있어요. 이 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핀마다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의 역할별로 좀 특수 용도로 쓰는 핀들이 있긴 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차츰차츰 저하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실습할 때 뭐 0번 핀을 쓰든 1번 핀을 쓰든 2번 핀을 쓰든 예,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게 이 0번, 1번, 2번은 어제 마이크로비트 해봤죠. 할 때 그 제가 기억납니까? 오른손으로 GND 잡고 0번 눌렀죠. 1번 누르고 2번 누르니까 뭐 이미지가 각각 바뀌어져 1, 2, 3 바뀌었잖아요. 0, 1, 2. 그죠? 0, 1, 2로 바뀌었죠.
오른손으로 GND 누르고 핀 그 악어 클립으로 찝어도 되지만 손으로 해도 됩니다 하면서 손으로 찝었을 때 0번, 1번, 2번 나왔잖아요. 그 핀이 여기 0번 핀, 1번 핀, 2번 핀. 나머지 핀들은 너무 작아서 못 썼죠. 너무 촘촘하게 작게 돼서 못 썼어요. 그 작아서 못 쓴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찝을 수가 없는데 요 보드를 쓰면 이런 것들 쓸 수 있어요. 3번, 4번 해가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요 확장 보드 있죠. 확장 보드를 사용하면 많은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장 보드 사용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0번, 1번, 2번 해가 그렇게 많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 보드로 우리가 뭐 LED를 켜보고 뭐 다른 부품도 한번 달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더 설명할 게 뭐냐면요. 또 다시 여기로 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품을 여러 개 키고 싶어요.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 개 킬 때, 여러 개 연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개 연결할 때. 자, 요거를 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꽂았습니다. 이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저항이 극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회전해가 써도 돼요. 돌려가 써도 돼요. 연결만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항이 연결만 되면 돼요. 연결만 돼요. 연결만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요. 보세요. 이 LED를 3개를 켜고 싶어요. 3개를 켜고 싶어요. 자, 빵판에 이렇게 꽂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저항도 몇 개가 필요해요? LED 3개가 필요하고 저항도 필요해요. 맞죠? 이렇게 저항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드에 보니까 아까 GND가 몇 개 있었어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3V 몇 개 있었어요? 1개 있었죠. 그럼 1개밖에 못 킬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얘는 3.3V를 연결하고 싶은데요. 3.3V를 어디에 연결하느냐면요. 요 아래쪽에, 위쪽에 뭐 이렇게 아무 데나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3.3V 위에 연결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요 줄은 전부 다 뭐냐면 3.3V가 갈라요. 자, 여기 저항 붙은 쪽이 전부 3.3V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항을 통과해가 여기서는 3.3V지만 저항을 통과해가 전부 다 2V가 각각 들어가. 자, 그럼 GND도 어떻게 연결하느냐면요. 여기 GND 많죠? 이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요 아랫줄에 아무데나 연결하는 겁니다. 색깔 바꿀게요. 우리 통상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약속이죠. 뭐 검은색은 GND 많이 연결하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거 VCC라고 하는데 VCC는 빨간색으로 많이 연결해요. 아니 뭐 꼭 다른 색깔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연결해 놨는 거 보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이 3개가 다 켜져요. 원리가 어떻게 돼요? 요 줄은 전부 다 GND가 흘러요. 0V가 흐르고요. 요 줄은 전부 다 5V가 흘러요. 그러면 각각 회로가 어떻게 돼요? 요 LED는 여기 봐요. 여기 뭐가 흐른다고요? 요 위에 줄은 전부 다 5V, 3.3V 해서 여기 통과해가 2V 들어가고요. 요 밑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GND 쪽에 연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어디까지 연결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연결해 줘야 돼요. 여기 연결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밑에까지 여기 연결하면 안 되죠. 쭉 밑에까지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3개가 켜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위에 줄은 3.3V가 들어가고요. 요 밑에 줄은 GND가 들어가요. 그래서 빵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여기 가운데는 전부 5개씩 연결되어 있지만 아래 위로는 가로로 쭉 연결할게. 여러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GND 같은 것들을 끌어쓸 수 있게
편하게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 두 줄을 따로 가로용으로 빼놨죠. 전부 세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빵판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 하면 부품이 굉장히 많아도 연결할 수 있죠. 엄청 많은 LED나 엄청 많은 것들을 연결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드에 보면 GND가 어떤 건 3개, 어떤 건 2개, VCC 어떤 건 1개 아니면 어떤 건 2개. 이렇게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좀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GND가 이 2개여도 상관없어요. 3V가 하나여도 빵판에 제일 아래쪽이나 뭐그 바로 위에 줄에 꽂으면 이 전부 다 3V 다 쓸 수 있어요. 그 줄은. 그래서 얼마든지 3V를 끌어다 쓸 수 있다. GND도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부품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전자기초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